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끝나지 않은 증시의 폭락, 지금 증시가 꽤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작이 과연 끝일까 아닐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거는 좀 일단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왜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일단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증시가 폭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증시가 하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11월 한 달 동안은 1조에 달하는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1조에 달하는 자금이 순매수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 증시의 하락에서 개인들은 손절을 치는데 1조를 주워 담았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에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큰 상승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2021년도의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주워 담아야 될 마지막 승부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동일하겠죠. 오미크론 국내 확산 우려에 한 2%, 2.5%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울산에서 2명이 확진자가 나왔죠.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2명이 이 오미크론 국가에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로 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드리면 이거는 개소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개소리냐? 오미크론이라는 건, 사실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이유는 저는 이 시장의 하락을 만들기 위한 명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의 하락은 왜 나왔느냐? 이 오미크론 때문에 과연 나왔을까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온 게, 공매도가 뭐했다? 1조 베팅했다. 외인들 공매도 8,600억, 기관 1,800억.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시장의 하락은 이 뭡니까? 이 오미크론이라 쓰고 공매도라고 읽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공매도를 가지고 시장의 하락을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매년 연말에는 공매도를 이용한 하락이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증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기준 볼게요. 보면은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말에 12월 달 들어서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11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그다음 아니면 10월 달, 이제 보면은 2021년도 10월 달에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니죠, 2020년도 작년 꾸준하게 무너진다든지, 연말에 무너진 거 늘 보여줬어요. 그래서 2020년도도 보면은 연말에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10월 달에 무너졌다 좀 올라간 듯 하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무너지고, 아니면 이제 2019년도를 본다 하더라도 연말에 어떻습니까? 10월, 11월, 12월 쪽 가면은 계속해서 11월 같은 경우도 하방을 잡고, 지속적인 하방을 늘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말에 들어서 10월 달에 들어서 하방을 크게 잡습니다. 5%, 4% 급락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이 오기 전에 뭐합니까? 하방을 한번 크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늘 뭐했냐고 하면요, 지금까지 증시는 연말마다 보면 아시겠죠? 연말마다 하락이 꼭 나온다. 하락이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한 번씩은 이렇게 보면은 하락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하락이 연말에 다가올수록 시장의 하락이 있었던 게 이번 연도가 처음이 아니고요. 실제로 과거의 뉴스를 보면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공매도가 금지됐었어요. 공매도 금지됐었기 때문에 사실 2020년도에는 그나마 시장의 하락폭이 좀 작았던 거고, 보면은 뭡니까? 자, 2019년도에도 뭐라 나와요?
8월 이후에 12월 달 뭐래요?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됐다? 41%나 증가했다. 공매도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2018년도도 뭐라고 합니까? 검은 10월 외국인 공매도 10조 6박. 공매도가 굉장히 늘었다. 뭐라 해요? 공매도 규모가 한 달 사이에 60%나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2017년도에도 뭐라고 합니까? 공매도 과열 경보 15조 6박. 뭐라고 합니까? 증시가 모처럼 하락 맞는 가운데 공매도가 증가했다. 공매도가 계속해서 뭡니까? 연초 대비 40%가량 늘어난 규모다. 그러니까 과거의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뉴스는 늘 연말마다 무엇이 나왔냐고 하면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공매도에 따른 시장 하락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의 하락 역시도 뭡니까? 뉴스에 나와서 알다시피 공매도에 따른 하락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공매도가 왜 지금 시장에 연말이 되면 계속해서 나오느냐, 그것을 알아야겠죠. 공매도가 왜 나오느냐를 봤더니 이거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바람 부는 코스닥, 뭐 때문에? 대주주 회피 물량 쏟아지나.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양도세입니다.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한다? 코스닥 비중 줄이는 동학개미.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있냐고 하면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이죠. 대주주 양도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10억 이상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수가 10억이 아니라 평가잔고 10억 이상이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조금 이해하시면 편한데, 이 연말에 시장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자, 내가 주가를 작업할 때 3배, 4배, 이제 3배에서 이제 4배, 많게는 뭐 10배, 아니면 5배를 끌어올릴 것을 예상을 합니다. 끌어올릴 것을 내가 짜고, 끌어올릴 것을 내가 계획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주가가 올라갔어. 주가가 이제 내가 계좌를 A, B, C, D, E 뭐 계좌를 여러 개 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또 그 다른 사람들도 붙어가지고 계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자, 내가 처음에 한 계좌당 3억에서 6억, 뭐 5억 뭐 이렇게 담아요. 절대적으로 계좌에 많은 자금을 담지 않아요. 왜? 이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연말에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 근데 내가 작업은 아직 안 끝났어. 그 이슈도 아직 나와주지도 않았어. 작업은 안 끝났는데 뭐가 되냐고 하면은 내가 3억을 넣어놨던 게 6억을 넘어놨던 게 뭐가 되냐? 계좌가 이제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연말까지 유지하게 되면 뭐가 되냐고 하면은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딱 날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10억을 넘어가는 구간만큼 10억에 넘어가는 이상의 수익금만큼 뭐합니까? 위에서 시장가로 때려버려요. 시장가로 때리면서 뭐하느냐? 이 시장가로 때리면서 하락을 부추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엄청나게 막 급등했어. 그러면은 호가가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100%, 200% 올라간 종목은요, 이미 물량이 잠길 대로 잠겼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 종목이 갑자기 뭐 5억, 10억 시장가로 매도한다? 바로 하방부에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급등 속에서 뭐 하느냐? 이 10억이 넘어가는 물량은 뭐 한다? 시장가로 때리면서 하락을 유도합니다. 유도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개인들의 투매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이 하락 유도와 함께 오히려 다른 계좌로 뭐합니까? 뭐 B라는 계좌로, C라는 계좌로, D라는 계좌로 뭐예요? 받쳐놔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업을 하면요, 연말이 다가오면요, 자, 이제 뭐 그 급등하던 종목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이런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10억이 넘어가는 차익분을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 때리고, 그러면서 이 물량을 주면 안 되거든. 물량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밑에다가 뭐 합니까? 이제 B라는 계좌, C라는 계좌, D라는 계좌, 다른 계좌를 구해서 뭐예요? 받쳐놔요. 받쳐놓고 내가 10억을 때리고 개인들 투매 유도하고 여기서 물량 또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 주가의 하락은 나오지만 물량은 오히려 확보하는,
물량은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아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뭐예요? 어차피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증시의 하락을 부추길 거거든요. 증시 하락을 부추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자? 얘네들도 공매도로서 수익 실현을 노리자는 거예요. 공매도로서 뭐 한다? 때려버린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부추겨지고, 거기다 뭐 합니다? 개인들의 투매 역시 투매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대주주 양도세 플러스세를 피하고자, 여기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고자 뭐 한다? 공매도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뭡니까? 아까 얘기한 지금 뭐다? 증시의 폭락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마 이번 한 달, 이제 12월 달 동안은 이런 하락을 계속해서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다만 이제 공매도를 하고 나면은 뭐 해야 돼요?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뭐 하냐고 하면은 이제 연말에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연초가 넘어가면은 거기서 뭐예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주식을 이제 공매도 이제 갚아야 될 거 주가 사들이면서 끌어올리고, 주가 사들여서 끌어올리고, 또 추가적으로 치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뭐 한다? 연초에는 증시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늘 증시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고 하면은, 자, 그냥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요. 연말에는 이제 보면은 연말에는 하락이 나와도 연초에는 꼭 올라갑니다. 하락이 나와도 올라가고요. 하락이 나와도 올라가고요. 하락이 나왔다도 연초에는 올라가고요. 하락이 나와도 연초에는 반등이 꼭 나오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증시를 보면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특히나 박스권을 그놓고 보면은 연말 하락, 연초 상승, 연말 하락, 연초 상승, 연말 하락, 연초 상승,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결과도 대주주 양도세 때문인 거고, 이제 공매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다, 이거는 개소리고요. 지금 증시는 철저하게 이 나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공매도 때문이다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이 과연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 시장이냐? 그게 아니란 거죠. 지금 시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시장이냐고 하면은 기회 시장입니다. 기회 시장. 공매도를 치고 이제 공매도로 하락을 부추기고 내년 연초에 또 상방으로 이어갈 거라고 하면 저가 종목의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지금 당장 제가 보는 시장은 내년에는 엄청나게 재밌는 시장이 나타날 거예요. 왜?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3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2023년도부터는 자, 양도세가 이제 전면 도입을 예정하면서 2023년도부터는 이제 3억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3억이 대주주 조건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제 가족이 합산, 원래는 개인 계좌인데 가족 계좌 다 합산해가지고 1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2023년도부터 3억으로 바뀐다고요. 3억으로 바뀐다고 하면 솔직히 지금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3억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3억은 진짜로 그냥 개인도 뭐다 3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억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봐요. 내가 그냥 1억에서 2억만 사도 주가 100%만 올려도 3억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연말에 이거 3억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이 뭡니까? 팔았다 샀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계좌가 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가 오기 당장 내년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게 크냐? 이제 작업을 연말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해먹고 연말에 다 팔아먹고 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3월에서 상장 폐쇄 시즌이 끝나는 3월이 넘어가면요. 3월부터 11월 사이가 아마도
대파동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과세를 때린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비트코인 세금 때리기 때문에 기관이 엑시트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 엄청나게 크게 올릴 거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었고 실제 그 당시에 비트코인도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이렇게 큰 상방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저는 당장 내년부터는 이 양도세 관련해서 이 문제로 작업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큰 시세를 가지고 갈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게 공매도 때문이고 이 내년부터 정말 시장이 재미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승부를 걸어야 될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사야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차트를 본다고 하면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코스닥 차트예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코스닥과 코스피예요. 이 차트를 보고 느끼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차트 맹신론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는 코스닥에서의 종목들을 발굴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차트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뭐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박스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끊임없이 올랐던 지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예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고 아직까지 바닥에서 노는 지수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이미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지 못했다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실제로 연봉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코스닥을 이게 주식으로 보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여기서 뭡니까? 20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대를 거래를 터뜨리고 돌파하고요. 이번 거래에서 크게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면서 거래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앞서에 있던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있는 거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양봉을 만들어낼 확률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이미 고점대를 맞고 있는 자리에서 조정을 계속해서 줘도 할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 자, 코스피는 뭡니까? 가치 투자, 실적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뭡니까? 철저한 계잡주 작업, 작전주입니다. 이 말은 무슨 작전주와 테마주. 테마주.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나라는 이미 실적 투자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만 봐도 아실 겁니다. 만약에 가치 투자, 실적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지금 하락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상방으로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뭐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 투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대주주 양도세라고 했죠. 최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를 노린다고 하면은 자, 세 번째.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내 작업들이 많아질 건데 생각해보세요. 10억 가지고 이 코스피에서 대주주를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상 10억이라는 돈은 여러분들 이 코스피 종목 들어가면 수천억, 시가총액이 1조, 2조, 3조 되는데 그 종목들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 대주주들 작업하는 물량은 다 어디 들어가 있냐고 하면은 코스닥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시장을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실적주의 장세가 아닌 우량주의 장세가 아닌 테마주,
개별 아니면 종목 개별주들의 시장이 올 거다. 테마주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뭐라 이야기를 하면은 수천 %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종목들 개별적으로 뭐 M&A 이슈라든지 삼자 배정이라든지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봐야 될 건 뭐다? 테마주 종목 개별주들의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스닥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보다는 종목 선정에 있어서 저는 코스닥에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외국인들이 뭐라 했어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8,600억, 기간 1,800억을 얘기했다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코스피 공매도 외인 비중은 다 어디서 나왔다? 1조 베팅인 코스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뭐예요?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었다. 개인들만 털고 있고 코스닥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금투, 투신, 보험, 연기금 등 기법이라든지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코스닥을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을 보라고 했을 때 그럼 코스닥을 볼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닥을 봤더니 코스닥에도 종목이 수천 가지가 존재합니다. 수천 가지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천 가지 가까이가 존재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종목들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결과적으로 최종 수혜는 뭐다? 반도체란 거예요. 반도체의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것을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 역시도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지에 갇혔지만 업황 경기 민감주 여겨졌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들이 상승폭이 둔화가 됐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슈를 통해서 반도체는 분명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최근에 매도를 계속했던 외국인 역시도 뭐예요? 외국인 역시도 4주 연속 뭐 하고 있다? 사자를 하고 있대요. 어디서? 반도체 중심에서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는 뭐합니까? 외국인이 주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주일 동안 뭐예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1조 동안,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1조가 넘는 자금을 뭐였어요? 반도체에서 주워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마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공매도를 때리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외국인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뭐 했다? 1조를 주워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상승세를 좀 노려볼 수 있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합니까? 지금 반도체 회사 맞나요? 엔비디아이가 지금 AI 넘어서 메타버스를 품으면서 뭐예요? 엔비디아는 최근 로보틱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암호화폐,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우주 등을 테마로 한 상장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이가 뭡니까? 반도체 회사지만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 해외에서도 뭡니까? 계속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이제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도 순매수 1위가 뭐다? 순매수 한 달 동안 1조 쏘아붙고 있는 게 엔비디아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투자액 높아.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이지만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주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내년에 이제 메타버스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아직도 저평가라 보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에 이제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메타버스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달린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험했잖아요. 최근에 뭡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반사익을 같이 봤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통해서 꾸준하게 뭐한다? 성장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이지 않을까. 엔비디아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뭡니까? 1. 내년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될 종목들은 어디서 나온다? 1. 자,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 개별 혹은 테마성을 노려라. 2. 반도체 관련 수혜주에서 뭡니까? 상승세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이에요. 신도기현. 자,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면은 동사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등을 개발하여 국내외 기업에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2004 미세기포를 제법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신도기현이라는 종목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반도체 관련 수혜주를 노리라면서 왜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나오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셔야 돼요.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거의 같은 흐름을 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자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하지만 디스플레이 역시도 반도체의 일환으로 보는 부분이 많고 자 실제로도 뭡니까? 자 실제로 보면은 반도체는 4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산업이 이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ICT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 스마트폰 여기에는 반도체와 함께 뭐합니까?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반도체로 구현된 첨단 기기들이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 우리들 일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아까 이게 뭐예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더 높은 사양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부분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 반도체 부분을 따라왔다고 하면 그 따라온 고사양을 송출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디스플레이 역시도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역시 나날이 첨단화되고 있으면서 4차 산업 신기술은 신기술 나오죠? 4차 산업 신기술인 AI,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은 뭐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야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거의 묶여서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묶여서 간다. 실제로도 보면 뭡니까? 여기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두뇌라고 하면 눈은 뭐다? 디스플레이는 눈이다. 디스플레이는 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신도기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핵심 마이크로 LED 장비 개발 소식의 강세다. 보면서 뭡니까? 이제 LED 개발 장비 소식 강세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XR기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자,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향후 반도체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핵심 인프라로 부각될 전망인데, 자,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가 결과 메타버스의 필수죠. 그래서 이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AG, 헤드셋 등의 고사양 그래픽과 고용량 반도체 탑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헤드셋 이런 부분에 어쨌든 탑재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더니 메타버스 핵심 마이크로 LED 역시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이크로 역시도 최근 들어 가상현실, VR, AR, XR 등 이런 부분에서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안경형 디바이스, 헤드셋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 종목을 뽑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종목 뽑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좀 메리트 있는 신도기현 디스플레이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늘 디스플레이와 거의 커플링 형상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황이지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움직이는 만큼 디스플레이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도기현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신도기현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제 수소전지 핵심 장비 국산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소차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 수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도 좀 이슈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신도기형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공모가도 16,000원에다가 최대 주주, 대주주 지분이 60%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들 지분이 60%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량한 기업이다 좀 볼 수 있겠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이제 신도기업이 공모가 16,000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신도기업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지금 16,000원 아래서 놀고 있습니다. 16,000원 아래서 놀고 있기 때문에 늘 얘기했지만 공모가 아래서 노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에 뭐 이런 차트의 추세를 이렇게 연결해버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었어요. 돌파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시장 하락과 함께 무너졌는. 근데 거래는 나오지 않았죠. 거래 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손절이 좀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월봉상 봤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지금 월봉상 봤을 때도 이런 추세로서 이제 연결해버린다고 하면은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었는데 아쉽죠.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까지 하방을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잘 진행한다고 하면은 뭐 내년부터 해서 뭐 12월달 뭐 당장 반등 나좀 좋고, 하여튼 내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2배에서 3배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안녕.